안녕하십니까.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 따른 기술 방법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공고된 신청서를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서입니다.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 처리 기간은 저희 접수 기간에서 적기 때문에 신청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인 관련 사항에서는 사업자명,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엔 사업자 번호, 법인 사업자인 경우엔 법인 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표자 상명, 생년월일, 어,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와 연락 가능한 담당자분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년 드론 우수 사업자 인증제는 저희가 제작 분야와 활용 분야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기업의 주력 분야에 따라서 한 가지를 택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작 분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각각 주요 분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기종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농업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어, 드론을 활용하시는 분야가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일자, 연, 월, 일을 확인하셔서 적어주시고 신청 기업명과 직인을 낙인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도 읽어보시고 기업명과 직인으로 낙인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 우수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전체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공통, 제작, 활용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공통 같은 경우는 제작 분야, 활용 분야 상관없이 모두가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2-1번부터 2-10번까지의 제출 서류는 제작 분야 신청해 주신 기업께서 해당하는 부분이고 3-1부터 3-1까지는 활용 분야에 신청하신 기업들의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먼저 공통 분야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봤던 드론 우수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작으로 해당 여부 체크하셔서 준비하신 후에 제출 여부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법인 등기부 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30일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5년 5월 31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등록증과 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4번부터 1-6번까지는 저희가 이 신청서 말미에 있는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낙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역시 25년 5월 30일 이후로 발급받으신 확인서를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 사업 전략 그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드론 관련 부서에 편제된 종업원, 임직원 분들의 어느 정도 그 편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도라든가 인사기록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1-9번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가급적 25년에 발급받으신 거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용평가 기관은 뭐 한국평가 데이터라든가 나이스 D&B, SCI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 평가 정보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발급 가능하신 부분으로 어,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최근 3년 재무제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됐고요. 1-11 최근 3년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재료비,
라이센스 사용료 등을 포함된 부분들을 저희에게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항목 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번의 국산 부품 사용 증빙 같은 경우는 부품 제공업체와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사용 증빙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13번 해외 진출 실적 증빙 역시 납품 계약서라든가 실적 증명서 또 인증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인증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작 분야 같은 경우는 2-1번에 등급별 기술개발 인력 보유 여부 확인 자료라고 저희가 적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따 본문에서 보겠지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개발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지는 등급별로 인력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경력 증명이라든가 인사기록부 등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의 기술 설명서 및 제품 소개 자료는 신청하신 기업의 뭐 주력 기종이라든가 주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자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수 사업자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유 제품 인증서 같은 경우는 뭐 신기술과 관련된 네트라든가 랩이라든가 혹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인증 제품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보유하고 계신 게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식재산권 역시도 보유 중인 특허라든가 출원 중인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갖고 있는 실적들을 모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제작 관련 수상 역시도 뭐 대통령상이라든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하셔서 수상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내용들을 증빙 자료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론 납품 실적 역시 뭐 계약서라든가 계약 이행 완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증빙 서류 등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까지의 계약들을 대상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증빙 서류 역시 보험 가입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품질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도 구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한 제품의 하자 보수 내역이라든가 유지 보수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증빙 자료 형태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납품했던 사용자 교육을 위한 실적 증빙 서류 등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식별 및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부품 공급 계약서, 어, 드론을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받으신 공급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 모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부품 품질 검사 성적서 및 제작 공정 관리 자료도 부품 공급업체와 공유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 활용 기술에 대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계신지 회사 소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름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운용 기술과 관련된 특허나 인증서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거나 또는 현지 법인과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하셨다거나 해외 지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은 아니지만 현지 업체의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증빙 자료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 운항과 관련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관련돼서 증빙과 또 책임자의 이력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등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번 안전관리 매뉴얼 및 직원 안전교육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이 있는지, 또 직원 안전교육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실시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3-10번 계약 완수 실적 역시도 최근 3년 동안의 계약 완수 실적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운항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 관리 계획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고객들의 서비스 평가표라든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 접수받아서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담 실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행 운용 혹은 기체 정비에 관련된 매뉴얼이라든가 기록 관리 방법, 비행 운용 모니터링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신청기업 현황 기술서인데요. 신청기업 현황 기술서는 제작 분야와 활용 분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청하신 분야에 대한 현황 기술서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먼저 제작 분야의 현황 기술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영 상태입니다. 경영 상태는 조직 구성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전담 조직 구성 현황 및 투입 인력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의 전체 종업원 수, 그리고 그중에서 드론 관련 사업부의 종업원 수, 그리고 드론 관련된 그 사업의 목표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세우셨다면 그런 내용들이 자율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표는 되게 작지만 이 부분은 이제 분량과 상관없이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래 한글 형태로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분량과는 크게 상관없이 그림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 주 명단이 공개 중인지 혹은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를 명단에 공표되어 있는지 그 OX로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출 서류에도 있었던 기업 신용도 평가 등급에 대해서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급과 함께 평가 기간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어, 해당 등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신인도 평가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해당하는 항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공 입찰에서 말하는 이제 부정당 업자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어, 제재 기간이 없다, 혹은 3개월 미만으로 있었다, 6개월 미만으로 있었다, 1년 미만, 1년 이상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로 이제 자기 자본, 총 자산 중에 자기 자본 비율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유동 부채 중에 유동 자산 비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있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숫자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총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또 기술 투자액은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술 개발 투자액이 전무했다. 2022년도에 기술 개발 투자액이 없었다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어, 평가자가 이해하기에 어,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작 분야의 기술 역량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개발 조직 및 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따라서 지정된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OX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술개발 인력 보유 현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술개발 인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청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은 몇 명인지 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기술 수준 종합 같은 경우는 어, 자율적으로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어, 경쟁 시장 내 유사 경쟁 기술이 있는지 혹은 해당 기술의 독점적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지 또는 경쟁 기술 대비 원가 절감 효과를 기술할 수 있는지 또 경쟁 기술 대비 품질 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한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량과 상관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품 인증 보유 실적 같은 경우는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첨단 기술 제품, 우수 혁신 제품, 이런 인증들을 받으신 실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맞춰서 건수와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인 특허가 몇 건이 있는지, 혹은 출원 중인 특허가 몇 건이 있는지, 상표권 혹은 서비스권,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따른 실용신안과 심사후 등록제도에 따른 실용신안,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상표나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실적들을 숫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수상 실적 역시 최근 5년간 법인 또는 법인 구성원이 받은 드론 제작 관련 수상 실적을 대통령상은 있는지 몇 건 있는지, 정부 부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수상은 몇 건 있는지, 공공기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수상은 몇 건 있는지 숫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안에 이렇게 회색으로 적힌 글씨들은 어, 기술을 하실 때 지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작 분야의 제품 국산화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국산화 정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눠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요. 신청 기업의 업역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모터, 프로펠러, 동체, 배터리, 비행제어 컴퓨터, 통신 모듈, 그 외 임무 장비 등으로 저희가 나눠놨고요. 각 부품별로 가중치를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모터 부품의 국산화율과 가중치를 곱하시고 프로펠러의 국산화율과 가중치를 곱하셔서 각 부품별 국산화율을 산출하신 후에 가중치와 곱해서 모든 부품의 합을 저희가 이번 하드웨어의 국산화 정도로 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산출된 값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해당 소프트웨어,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매출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총 개발 비용 중에서 신청 기업이 자체 개발에 들어갔던 비용, 혹은 국내의 다른 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한 비용,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국산화 정도로 파악해서 전체 개발 비용 중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뭐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이 국산화 정도에서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작 분야의 생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수행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해외 수출 등의 드론 납품 실적을 적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총 납품
금액을 적어주시고 각 항목별 어, 납품 실적을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단독 수급이 아니라 공동 수급일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와의 참여 비율로 산술 평균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 OX로 표시해 주시고 하자 및 유지 보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 기술 지원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내용, 매뉴얼 수립 여부 등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내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납품 후 발주 기간에 그 사용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 여부를 납품 실적과 교육훈련 실적으로 나눠서 숫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위험 및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어드린 5개 항목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OX로 나눠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제작 역량에서는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조 역량 관련해서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투자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고 신청 기업의 경쟁력이 긍정적인 부품업체의 역량 이런 부분들도 파악되신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 공정서라든가 제작 지시서라든가 품질 확인서 이렇게 제품의 품질 수준을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제작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도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활용 분야의 현황 기술서입니다. 활용 분야의 현황 기술서 중 첫 번째 경영 상태는 제작 분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활용 분야의 현황 기술서입니다. 활용 분야의 현황 기술서 중 첫 번째 활용 능력을 같이 보겠습니다. 활용 드론 국산화 정도는 어, 신청 기업에서 활용하고 계신 기종의 하드웨어 국산화율과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7대3 비율로 산출해서 국산화 정도를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국산화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은 제작 분야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똑같게 같은 기준으로 준용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평가 대상이 되는 드론 모델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기업에서 활용 비중을 임의로 나누셔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종을 70% 정도 사업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B라는 기종을 30% 정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A라는 기종의 국산화 정도를 산출하시고 B라는 기종의 국산화 정도를 산출하신 후에 7대3 비율로 합산해서 최종 국산화 정도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기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드론 비행 운용 기술력과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서 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고 혹은 해왔고 또 현재 어떤 기술력을 갖고 계신지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중점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분량의 제한이 없으니 그림과 텍스트를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 기술 혁신성 역시 자율기술인데요. 어, 경쟁 시장 내 유사 경쟁 기술이 있는지, 또 해당 기술의 독점적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지, 경쟁 기술 대비해서 원가 절감이나 품질 수준이 우월한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점을 맞춰서 어, 최대 3가지 기술까지 자율기술 대상으로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해외 진출 실적입니다. 해외 진출 실적은 최근 5년 동안에 외국 법인과 사업계약 체결 후에 납품 완료한 건수가 몇 건인지, 또 동일한 기간에 외국 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 동일한 기간 동안 해외 정부기관의 인증 실적이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숫자로 산출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진출 유형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기업의 해외 지역의 사업 진출 수준을 해외 지사 설립 건수라든가 해외 법인, 간독 혹은 합작 법인의 설립 건수라든가 혹은 해외 법인 설립은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 법인의 지분 등을 투자한 어, 실적이 있다면 투자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활용 분야의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자 지정 및 직무 수행은 저희가 작성 내용에 5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5가지 항목별로 신청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OX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체계 수립 및 이행 역시도 저희가 제시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OX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직원 안전 수준 같은 경우는 신청 기업의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교육 횟수라든가 시기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수율 뭐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활용 분야의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이행을 보겠습니다.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이행은 저희가 제시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청 기업이 해당하는 부분을 OX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활용 분야의 서비스 역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비스 건전성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총 계약 체결 건수와 동일한 기간의 용역 이행 완료 건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약 이행 완수율을 산출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청 기업의 충족 사항을 OX로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서비스 용이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채널의 다양성 또는 서비스 또는 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채널의 접근성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 처리 상황 또는 결과 확인 방식의 용이성, 이 3가지 관점에서 신청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분야의 정보 관리 역량은 비행 운용 기체 정비 등 관련 정보 기록 관리의 수준,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수준, 세 번째 비행 운용 분석 및 활용 능력, 이 3가지 관점에서 신청 기업이 정보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희 제출 서류 목록에 있었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저희가 제시하는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한번 경독을 하시고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라고 표기해 주신 후에 연월일과 신청 기업명, 대표자 성명, 그리고 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 및 기업 자료 제공 활용 동의서 역시 정독하신 후에 기업 자료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연월일과 신청 기업명, 대표자 성명, 그리고 직인을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업 서약서 역시 신청 기업명을 적어주신 후에 연월일과 신청 기업명, 대표자 성명, 그리고 날인하여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FAQ를 통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신 후 작성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번 02-724-1245로 전화하셔서 문의 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드론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비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